안녕하세요. 바이앤홀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강남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아주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선 강남 아파트의 중에 하나인 제가 반포동, 반포 자이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10년 전 가격인 2011년 10월 31일 이제 가격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평수는 이제 35평이 되고요. 그때 당시의 가격이 이제 13억 정도가 됐었어요. 층도 27층으로 굉장히 로얄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제 10년 뒤인 2021년에 현재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몇 배나 뛰어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2021년 5월 12일자 실거래가가 이제 된 것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무려 29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이제 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일부러 층수도 비슷한 이제 층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이제 2.2배가 이제 오른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남 아파트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요.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미국 ETF인 바로 QQQ가 되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죠. 이 QQQ는 그러면 이제 이 10년 동안 이 2011년부터 해서 2011년도부터 해서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2021년 현재까지 해서 현재 9월달까지 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봉은 하나가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봉 하나에 이제 한 달치가 되는 것을 지금 이제 가져왔는데요.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화살표에 보시면 660%가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로 하면 이제 7배가 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봐도 이제 강남의 아파트인 이제 반포동, 반포 자이 아파트가 2.2배 오를 때 이제 QQQ 같은 경우는 이제 7배가 올랐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반포동, 반포 자이 아파트에 이제 11년도에 13억을 이제 여기다가 넣지 않고,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데 넣지 않고, 뭐 투자하는데 넣지 않고, 요거를 갖다가 2011년도에 이제 QQQ에 만약에 넣어놓은 사람들은 이제 7배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이 불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앤홀드 너가 이제 상승률이 좋은 나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닷컴 버블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얻었으니까 이것만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SPY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SPY를 보시면 SPY는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이제 대장 ETF가 되는데요. 이 ETF 같은 경우도 이제 나스닥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4배나 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0%가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여기 최저가, 여기 2011년도 최저가를 보시면 이제 107불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가 2021년 9월 달에 보면 451불로 이제 4배가 조금 넘게 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S&P 500 지수도 S&P 500 지수 수정하는 SPY도 이제 강남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강남 아파트와 이제 미국 ETF의 대표적인 격인 이제 SPY와 QQQ 수익률 둘 다 모두 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1번지라고 부동산 1번지라고 하는 강남 아파트의 수익률을 훨씬 더 뛰어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었는데 왜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못 들어봤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뭐 7배, 4배 그래서 훨씬 더 2.2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식은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인데 실시간으로 시세 확인이 쉽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매매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부동산과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도방,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우리의 매물을 내놓고 그 다음에 살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하나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몇 달의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죠. 많게는 길게는 이제 1년 가까이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내가 그냥 원하면 바로 그냥 팔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가 너무 쉬워서 우리가 무거운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와도 어차피 내가 살 집이고 또는 뭐 내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고심하는 사이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반등해서 이제 올라가죠. 주식도 역시 우리가 쉽게 팔지 않고 이제 쉽게 말해서 존버라고 하죠. 존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이런 후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투매했을 때 팔지 않고 버텼으면 존버했었으면 내가 이걸 다 회복하고 수익이 나고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유독 이제 주식에서 그런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실시간 시세 확인이 너무 쉽고 이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매매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그래서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ETF보다 개별 주식의 비중이 커서 그렇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거의 분류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고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또 사람들의 굉장히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자산인데 이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우선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개별 주식 같은 게 하락을 할 때 만약에 ETF가 만약에 변동성이 2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2 이상인 뭐 4나 6 뭐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시간 시세 확인이 굉장히 쉬워서 매매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데 개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그러한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실시간 매매가 너무 쉬운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 투매나 어떤 급락장이 일어났었을 때 계속 가지고 있기가 자기의 주식의 수량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ETF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봐서 ETF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IVV, QQQ 뭐 이런 것들은 시장지수 ETF다 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 금융위기를 거치더라도 결국은 얘네들은 이제 올라온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조정을 받아도. 그리고 개별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리면 강남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뭐 7배, 4배, 아까 QQQ는 4배, IVV, SPY 같은 경우는 이제 4배의 이런 수익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리고 괜히 좀 더 수익률을 내려다가 개별 주식 같은 거 막 사고 팔고 하다가 오히려 깨지느니 차라리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ETF를 투자를 해야지만이 좋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로 저는 ETF보다 개별 주식의 비중이 커서 그렇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해결책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바로 시세 및 평가 금액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 시세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매분 매초 확인하시나요? 아마 그러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요즘 어플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뭐 이제 부동산 어플들에서 이제 시세를 확인을 하시지만 그래도 실시간 그 거래된 가격이 매분 매초 실시간으로 올라오진 않잖아요. 뭐 보름치라든지 한 달치가 몰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시세 확인이 금방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저는 주식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ETF도. 그리고
평가 금액 요것도 조금 저는 사실 지금 IVV, QQQ,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지만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시세도 몰라요. 그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뭐 700불인지 800불인지 뭐 600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뭐 600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올랐는지 내렸는지 떨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매수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게 되는데 시세를 진짜 시세를 안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안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면 이미 뉴스에서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세 같은 경우도 뭐 IVV나 QQQ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를 이제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우연치 않게 뭐 나스닥, S&P 500, 뭐 사상 최고치 이렇게 뜨니까 아 그냥 잘 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뭐 MTS를 열어봐가지고 아 오늘 뭐 몇 불이네, 뭐 몇 불 떨어졌네, 오늘은 몇 불이 올랐네, 뭐 이런 거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니까 정말 마음도 편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금액 특히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제가 그 정도의 사이즈의 돈은 아니지만 오늘 뭐 아반떼 하나가 뭐 그냥 날라갔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가 금액이 이제 크신 분들이겠죠. 평가 금액이 크신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가 하루에 3, 4%만 변동이 있어도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금액도 매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제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이제 주식이나 뭐 ETF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마라톤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희일비하다 보면 우리가 조급증도 생기고 굉장히 이제 그 매매의 유혹 같은 거에도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처럼 저는 시세 및 평가 금액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이제 성공 투자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결책은요. 부동산처럼 이제 무겁게 투자하고 시세 및 평가 금액을 매일매일 확인 안 해도 될 만큼 부동산만큼 안전자산인 이제 미국 ETF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IVV와 이제 QQQ에 저의 자산의 이제 3분의 1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테슬라. 근데 뭐 제가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이제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제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고 저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50% 이상은 ETF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이고 뭐 본인들이 이제 개별 주식을 샀다 팔거나 이제 가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 평균 수익률인 SPY나 저나 이제 IVV나 QQQ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수익률을 이제 그 투자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본인이 이제 개별 주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실력, 그런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니까 빨리 인정하고 우리가 IVV나 QQQ 같은 걸 이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결론이 되는데 부동산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좋은 이제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 저 같은 경우는 뭐 IVV, 뭐 QQQ 이런 곳에다가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해 놓으면 이제 강남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ETF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자세는 이제 시세를 쳐다보지 말고 그냥 평가 금액도 보지 말고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부동산처럼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솔직히 뭐 부동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강남 부동산이 조정을 언제 받아가지고 꼬꾸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상향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으시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나 평가금을 들여다보지 말고 미국 ETF에 많은 자산을 투자하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ETF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제가 미국 ETF는 은행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수익률도 높고 안전한 은행처럼 생각이 들고 또 미국 ETF는 오늘 하나 더 제가 닉네임을 주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과 같다.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인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홀드였습니다.